안녕하세요. 작살수학의 수학 강사 정은민입니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모의고사 못 본 친구들도 많을 거고 보러 갔는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죠.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사실 극상위 킬러 문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신 준킬러 문제들이 어려워서 이 문제들을 내가 다시 한번 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들이 조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해설 강의 진행할 거고 공통의 11번부터 봅시다. 자, 11번은 사실 연산만 잘 파악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자. 좌표 평면에 일단 지수함수 하나가 y는 2의 x 빼기 1승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이 2짜리인 로그 함수 하나가 있지. 자, 이렇게 y는 로그 2의 x 빼기 a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만나는 점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점의 좌표가 C, 이 점의 좌표가 B에다가 A 그려야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니 약간 이렇게 비약해서 그립시다. 자,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그어서 이 자리가 A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들이 뭔가? A부터 B까지가 일단 8이었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거리가 2루트 2에다가 여기에 X좌표가 K라고 줬단 말이야. 자, 얘네들을 활용해서 우리는요 사각형 ACDB라고 하는 여기가 D여서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림이 약간 이상해지긴 했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찾을지 계산해 볼게요.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2루트인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X좌표 사이의 관계들 바로 뽑아져 나와야지. 자, 여기다가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하게 직각 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요 길이가 2, 요 길이도 2가 돼야 돼서 이 점의 X좌표는 K 빼기 2라고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K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나? 같은 함수 내의 점으로 파악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빼고 나면 요만큼의 차가 6이라고 하는 거 활용해서 계산 먼저 할 거예요. 자, 찾아놓은 정보들 다시 A라고 하는 점의 Y좌표 2에 K 빼기 1승 더하기 1에서 뭐 빼라고? 요 점 K 빼기 2를 넣어서 나타나는 C점의 Y좌표 2에 K 빼기 3승 더하기 1을 뺐더니 얘가 6이라고 하는 정보를 쓰자고. 그러면 11 날아가면서 2에 K 빼기 3승 묶었을 때 4 빼기 1이 6이 되니까요. 3 약분해서 2까지. 따라서 K값 얼마? 4 하나 구해냈네. K가 4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뭐 찾아? 점들 알아낼 수 있지. 자, 요 점의 Y좌표는 K가 4래매. 자, B점의 Y좌표는 K를 넣은 A점의 Y좌표에서 8만큼 뺐던 건데 A가 4,2의 3승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9에서 8만큼 뺀 1이 된대요. 이게 누구? 로그 2의 4-A겠죠. 그럼 여기에서 A점은 A 값은 플러스 2라고 하는 결과까지 찾았다. 자, 이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요거 2인 거 찾아냈고 K 찾았으니까 요 점의 좌표 2인 거 구했고 D점의 좌표 알아내볼까? D점의 좌표는 3 집어넣어야 진수가 1 되네. 여기는 3,0이죠. C점 좌표 넣어봤더니 2 집어넣어서 얘 누구야? 2,3. A점은 아까 구했지. 4,9. 다 찾았다. 사각형의 넓이 계산합시다. 자, 저 그림에서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하나씩 다시 그릴게. D라고 하는 애가 지금 3,0이었고 B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4,1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A점의 좌표가 4,9였고요. 그 다음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C점의 좌표가 2,3에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맞겠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는 도형에서 빼버리면 되지. 수직으로 만들어내는 사다리꼴 전체 넓이 얼마? 여기와 여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준 3 더하기 9를 2로 나눠준 다음에 요 2부터 4까지 거리 2를 곱한 전체에서 요 삼각형 빼버리면 되잖아. 2분의 1에 요 길이 1이니까요 3, 여기 1, 1이니까요 1, 따라서 12 빼기 2라고 하는 10이 우리가 찾는 사각형의 넓이지. 자, 연산할 때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야 돼. 근데 조금 계산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긴 했다. 자, 우리는 바로 12번 문제 갈게. 12번에서는 분수함수의 연속 조건, 구간에 따라 나뉜 함수의 연속 조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자, 일단 함수를 보면 A는 2보다 큰 범위로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fx라고 하는 함수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고 줬는데 일단 가조건이랑 다 읽어봤더니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분해 좀 하면서 쓸게. x 빼기 1, x 빼기 3이 x가 2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x 빼기 a라고 하는 게 x가 2 초과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함수를 활용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인 3차 함수 gx라고 하는 얘와 함께 정의된 hx, 얘가 fx분의 gx로 나타나 있을 텐데 얘는 x가 1과 x가 a가 아닐 때만 정의되어 있고, 왜? 분모가 0인 애들은 나타나면 안 되니까 2보다 작은 범위에서 1 집어넣으면 0인 거고 요 범위에 3은 해당 안 되니까 날렸고, 2보다 큰 범위에서 0은 해당 안 되니까요 x는 a라고 하는 데서 0 되니까 요거 두 개 뺐네. 이 함수가 항상 연속이래잖아. 자,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 구간이 나뉘는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2를 위에 거랑 아래 거에 넣은 우극한 좌극한을 봅시다.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값은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이고요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에 2 빼기 a인데 a는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여서 두 개가 같아질 리가 없겠네. 같아질 리가 없는데 이 hx라고 하는 함수는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다른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의 곱이지결구 fx분의 1이라는 불연속 함수랑 gx를 곱한 게 연속이 되려면 나는 뭘 알아냈어? gx라고 하는 애는 2를 집어넣었을 때 0일 거야 라고 하는 조건 알아냈지. 그 다음 두 번째, 어쨌든 1과 a를 빼고 정의가 되기는 했지만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h1이라고 하는 애도 ha라고 하는 애들도 정의가 되는데 얘는 뭘로 나타나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라고 하는 저기다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 여기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함수에 대한 극한값으로 나타날 텐데 hx들을 봤더니 얘네들은 fx분의 gx라고 하면서 아까도 설명했다. 언제? 얘가 0이 되는 x는 1과 x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0분의 얼마 꼴이 돼서 수렴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분자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요거 이렇게 써놓는 게 낫겠다. fx분의 gx, 여기도 fx분의 gx인데, 자, f1이 0이고 fa는 0이니까요 0분의 누군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나타나요? g1과 ga들이 몽땅 다 0이에요 라고 하는 조건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gx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도 줬겠다. x 빼기 1, x 빼기 2와 x 빼기 a라고 하는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는 함수겠지. 자, 이제 미지수 a 하나밖에 안 남았고 a 찾기 위해서 나 조건 쓰겠지. h1과 ha가 똑같대.
그러면 hx를 정리를 마저 더해봐야 되는데 hx라고 하는 애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가 x 빼기 1, x 빼기 3이어서 x 빼기 3분의 x 빼기 2, x 빼기 a만 남겠지. 자, 집어넣고 약분한 거밖에 없어요. x가 2보다 클 때 범위는 fx라고 하는 게 아랫 범위 함수로 바뀌면서 약분되는 애는 x 빼기 a가 약분되기 때문에 x 빼기 1, x 빼기 2가 있고 분모에는 마이너스 x가 남았어. 따라서 h1은 어차피 0 되는 거 약분하고 우리 극한값 찾을 때도 함수값 집어넣는 게 다니까 똑같이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a를 곱한 2분의 1 빼기 a고 a라고 하는 애는 얼마니? a는 2보다 컸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1, a 빼기 2인데 두 개가 같아야 된댔지. 자, 같을 수 없는 애들, 자, 얘네가 같았을 때 지금 일단 형태 봤더니 마이너스 a 빼기 1 빼기 a들은 a의 범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될 리가 없어서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결과적으로 2배의 a 빼기 2라고 하는 애가 a가 된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넘어가서 a 값은 플러스 4인 것까지도 확인한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hx에다가 여기 4까지 집어넣어 주고는 뭐 구하래? h1 더하기 h3 구해달라고 했죠. 뭐야, h1은 우리 아까 정리해놨네요. 여기다가 4 집어넣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h3은 아래식에다가 넣어줘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이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6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인 6분의 13의 부반대라고 하는 결과값까지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기본적으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gx라고 하는 연속함수와 fx분의 1이라고 하는 불연속 함수를 곱해서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되는 건 함수값이 0인 것밖에 없지. 나머지 0분의 무언가가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라고 해서 함수 찾아내고 연산하는 문제였다. 자, 12번 정리하고 13번 갑시다. 등차 수열도 그래프 개형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 사실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고 그거에 따라 푸는데 조건을 조금 빼먹기 좋은 모든 AN들이라고 해서 왜 AN이 여러 개인지 못 찾는 경우들도 조금 있었을 것 같다, 접근을 해도. 자,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이 첫째 항은 양수인 등차인데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건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종류여야죠. 계속 커지기만 하는 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공차가 음수면 처음에는 커졌지만 줄어드는 개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을 쳐다봤더니 절대값 S3과 절대값 S6이 똑같대.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서 같으려면 누군가가 음수 누군가가 양수로 같았어야지, 아니면 애초부터 같은 애가 나왔어야 되는데 커지기만 하는 애는 말이 안 되죠. 개형 무조건 예인 거 생각하면서 마지막 절대값 S11 빼기 3까지 볼 거고 우리는 형태를 나눠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게.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절대값 그래프는 접어 올려서 이렇게 생겨났을 거고 같아지는 애들의 조건을 살펴봤더니 자, 일단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인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빼기 3이 어디서 같을진 모르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고려를 해보자. 근데 또 뭐도 있어? 이렇게 가는 애를 또 절대값을 씌워서 만들었는데 꼭 3이 여기랑 6이 여기라는 보장이 없잖아. 3이 얘든지 3이 얘였는데 6이 이 자리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3H는 여길지 사실 모르긴 하죠. 근데 아무튼 6이 부호 반대로 같아질 수도 있다고. 요거 두 개 쪼개줘야 되고
이때 그래프 개형 보면 0과 이 값이에요. 대칭축은 동일할 건데 그게 3과 6이기 때문에 이 자리 9되면서 당연히 11에서의 함수값은 사실 음수였을 거고, 이때 자 여기선 S11 무조건 음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의 위치가 얘라는 얘기는 11을 넣었을 때 무조건 음수겠네요. 자, 요거까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각각 계산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림만 간단하게 다시 그릴게. 이렇게 나타나는 애에 대해서 사실 원래 그래프가 이 자리에 실근이 9, 이 자리가 0일 거고, 등차 수열의 합은 반드시 우리 최고차한 개수는 공차와 관련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값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A라고 해볼게. 그리고는 0 실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에 이건 실근 하나 알지? 9라고. 근데 뭘 써야 돼? S3과 S6이 같은 건 이미 썼어. 대칭성 가지고 9를 찾아낸 거고, 마지막 S11의 절대값 씌운 거 빼기 3도 같아요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S6이랑 해보지 뭐. 6에서 양수였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이 S6인데 11 집어넣은 애는 11의 2배 되는 22 마이너스 22A 마이너스 3이 6 집어넣어서 나타난 마이너스 18의 A가 돼서요. 넘겨서 4A가 3인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자, 첫째 항 A1이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S1이 A1일 거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8A였는데 A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으니 집어넣은 결과값 얼마? 플러스 6이라고 첫 번째 가능한 첫째 항 찾았어.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자, 꼭 6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양수로 같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S3과 S6이 부호 반대로 같은 케이스는 사실 그림에서 대칭성 찾아낼 수 있는 건 없으니 SN이 최고차항 개수 모르고 상수항이 없는 건 아는데 다른 실근도 뭔지 몰라 라고 문자가 2개짜리인 식으로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쓸 수 있는 조건 하나, S3이 S6의 부호 반대랑 같아야지. 6에서 아무튼 우리 음수였던 걸로 그린 거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S11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것까지 써줘야죠. 자, S3부터 찾아보면 S3은 3A에 3 빼기 K였고 S6은 6A에 6 빼기 K인데 얘네 두 개가 부호 반대랑 같았으니 영변 약분되는 거 약분해주면서 3 빼기 K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2K 따라서 3K는 15인 K값 5 찾아줬어요. 자, K 알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식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뭐 어떠할까? 요거 두 개 갈까요? S6이 S11 더하기 3이랑 같은 거요. 다시 6 집어넣으면서 K는 5라고 찾아놨으니 바꾸고 연산해주면 6A가 S11은 11A 곱하기 얼마니? 6이네? 더하기 3이랑 같아서 넘어가서 60A가 마3 A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래. 그래서 위에 있는 식 다시 한번 적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 20분의 1 n에 n 빼기 5고 당연히 A1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S1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집어넣고 약분하면 얼마예요? 20에다가 4 곱한 5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뭐 찾아달래? 모든 첫째 항들의 합을 찾으라고 했으니 6과 5분의 1 더하면 연산 쉽지? 5분의 31이었다. 자,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져 있는지 일반항 만들어내서 대입할 줄 알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결이 됐었을 거야. 그렇게 13번 정리하고 14번 갈게요.
개인적으로 14번이 그냥 전체에서의 가장 극상 난이도 킬러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뭐 니은까지가 어려웠던 건 아니고 마지막 디귿이 문제였지. 14번 문제 기억 니은은 빠르게 보고요. 그리고는 디귿같이 설명 한번 해봅시다. fx가 x 3승 마이너스 kx 더하기 6에 gx라고 하는 애는 2x 제곱 마이너스인데, 자 기억 k는 0이라고 줬고 fx 더하기 gx의 실근 개수니까 0 집어넣어서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는 0에 실근이 한 개인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들은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 가지고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왼쪽 식을 미분한 y'이 3x 제곱 더하기 4x. 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증가감소 증가에 0일 때 극소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극대. 나는 x축의 위치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데요. 요 자리가 0,4일 테니 당연히 x축은 아래에 들어가면서 실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니은. fx 빼기 gx의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고, 넘겨서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8은 0에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걸 찾고 싶은데, 미지수 섞여 있으면 미지수 이항하지. 자 이거 없애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kx라고 넘겨준 형태를 생각을 하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접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주면 된다. 자 이건 미분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도 그려내도 될 것 같아서, y는 8 기준으로 0에서 중근, 2에서 실근이고, 이건 미분해서 나중에 집어넣으면 여기 양수값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 가능한데 생략 좀 할게요. 자 그때 kx라고 하는 애랑 중근 가지는 형태는 뭐밖에 없어? 요렇게 접하는 케이스 말고는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확실하게 지나는 0,0 원점에서 근 접선 찾아내는 연산으로 가주면서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 위에다 쓸게. t분의 t 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 뭐가 되는?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t값을 찾을 거고, 양변에 t 곱한 다음에 이항하는 것까지 생략할게요. 넘기면 2t 3승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나타난다. 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까지 해주고 나면요, 일단 2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하나 보이고요. 4에 4 그대로 내려오면서 8 집어넣어서 0. 여기 나타난 i는 2차식일 테니 판별식 써보면 허근이 되기 때문에 t는 2라고 하는 접점 말고는 존재하질 않아. 따라서 이때 k값은 접선의 기울기인 뭐 f는 아니네요. 자 미분하고 2를 집어넣은 저식에 2 집어넣은 12 빼기 8이기 때문에 4가 돼요. 우리가 찾는 애는 4 빼고 다른 접하는 그림 찾을 수 있어? 전혀 없잖아. 얘 빼고 없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빠르게 봤는데 이제 디귿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지. 디귿식 만만치 않은데 실근 개수가 일단 5개가 돼야 되는데 방정식의 형태를 봤더니 절대값 fx가 gx라고 하는 얘에 대한 실근이 총 5개여야 돼. 그럼 절대값을 풀어야 계산이 가능하니까 내가 확인할 식들은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 하나랑 마이너스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 하나에 대한 해들인데, 당연히 절대값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g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만 해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 두 방정식의 해 중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혹은 x가 말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의 개수의 합이 5개가 되는 애를 찾아달라고요. 자, 만만치 않은데 일단 식 2개를 보자. 하나는 이미 니은에서 정리해서 조금 낫기는 해. 자, 니은에서 정리한 형태들을 봤더니 fx 빼기 gx랑 같으면서 1번의 식은 결국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이 kx라고 하는 애들의
실근의 개수를 1 이상과 마일 이하에서 찾아주면 되고, 두 번째 식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fx는 gx니까 일단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x, 이것도 우리 기억, 아니네요. k가 있긴 했으니까 f 더하기 g로 먼저 쓸게.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kx가 0이고, 다시 한번 써주면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는 kx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자, 실근의 개수의 합이 5개라는 얘기는 당연히 3개, 2개거나 2개, 3개 되는 애 말고는 있을 리가 없지. 안 그래요? 3차 방정식의 해가 4개 이상은 말이 안 돼. 그래서 3개, 2개, 2개, 3개가 되는 경우들이 언젠지 각각 3개인 영역과 2개인 k의 값, 여기도 2개인 영역과, k의 값과 3개인 k의 영역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우리 아까 구해놨고, 요때도 접하는 순간을 찾아서 다시 천천히 한번 볼 거야.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다시 갈게. 좌표 평면에서 아까 니은에서 찾아놓은 것까지 고려해서 대충 그림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찾은 게 접하는 요직선이었는데, 이때 k의 값은 4가 되는 이건 y는 4x였고, 이때 접점의 x좌표가 2였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근도 뭔지 좀 찾아보자. 세근의 합이 플러스 2잖아.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2가 중근이고 나머지 근까지 더해서 2가 되려면 요때 x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식에서 k가 4면 실근은 2개야. 그리고 나서 자,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 커지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 여기서 한 개, 3개가 나타나겠지. 근데 언제까지 3개가 되냐면 1보다 작은 근이 나타나면 무시할 거고, 이쪽은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당연히 마이보다 작은 애들이 나타나서 요거는 세줄 거다. 그럼 우리는 기준을 뭘로 잡겠어요? 1을 지날 때 1을 포함하는 마지막 순간의 기울기를 찾을 거고, 그때 값이 1 집어넣으면 7이 나오는 1,7이기 때문에 요때까지만 실근이 3개가 될 거고, 걔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실근이 다시 몇 개가 되나? 자, 요거 포함 안 해주면서요, 저쪽 한 개, 이쪽 한 개, 2개겠네요. 자, 일단 기준을 다시, k가 4와 7까지죠. 7까지면 3개고요. k가 7보다 커지면 다시 2개가 되는데요. 언제까지 2개인가 따져보면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면서 영원히 2개네. 여기 괜찮죠? 자, 방금 이유는 뭐라고? 실근이 2개보다 작아지는 건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는 3개와 2개만 필요해서 접하는 애를 기준으로 3개가 되는 영역을 확인해 봤는데, 마일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땐 다시 실근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요때도 기준은 접하는 걸로 삼을 테니 그래프 그려놓고 보자. 이번에는 뭐냐,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면서 0,4에서 이렇게 중근까지는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는 아이였을 거고, 얘도 접하는 애를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요. 접하는 애를 찾아보면 접선의 기울기 찾아내는 방법은 니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갈 테니 여기다 쓸게. 평균 기울기인 t분의 t 3승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4가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더하기 4t와 똑같은 t값을 찾을 거고, 넘어가서 3t제곱 플러스 4t제곱에 2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여기도 인수분해하면 여기 보이나? 안 보여도 그냥 계산이니까 일단 넘길게요.
4 들어가면서 4에 4, 0 될 테니, 자, 여기는 1 말고 나머지는 허근이기 때문에 요때 t값은 1이고 이 직선은 y는 7x라고 나타나. 자,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요 다른 해도 찾긴 찾아야겠다. 7일 때 실근이 정말 두 개인지 확인을 하려면 얘가 얼만지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세근의 합은 이번에 마이너스이고 1 중근 두 개에다가 나머지 근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건 별 문제가 없겠네. 자, 그리고는 우리 뭐 해야 되나? 기울기를 키워보고 줄여보고 할 텐데 줄이면 한 개가 되거나 빵 개니까 내가 찾는 애가 아닐 거고. 자, 요때 K가 7이면 실근 두 개지. 근데 K가 7보다 커지면 요쪽에서는 실근의 개수를 셀 텐데 얘는 1보다 작은 근이니까 안 세고 그 다음에 저쪽 근 하나까지 세주면서 이때는 K가 7보다 커져도 언제나 두 개네. 그리고는 나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3개가 되는 영역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위에 조건과 아래 조건을 봤더니 여긴 항상 2개니까 3개가 되는 애들과 겹쳐지는 애들이 있나 봐서 K가 7이 있거든.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7이 되기는 돼. 7일 때 3개, 2개가 됐었는데 문제가 있어. 실제로 7일 때를 따져봤더니 실근들의 조합이 위에 있는 식에서 실근이 뭐 여기 하나 뭔지 모르니까 알파랑 여기 1이랑 저쪽에 베타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실근을 찾아봤더니 1이랑 마 4였잖아. 그럼 얘네들을 몽땅 다 모아서 실근이 5개라고 할 건가? 중복된 근이 있으니까 K가 7일 때 실제로 체크하면요. X는 1이라고 하는 게 중복된 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개가 된다고요. 그리고 얘 빼고 나머지는 5개가 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D근 맞아 틀려? K가 없다고 해서 틀렸겠지. 그래서 여기 14번에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 기억, 니은 다 풀고 디귿 이거 맞았냐 틀렸느냐에서 만점이 많이 갈렸을 것 같다. 실제로 만점자 별로 없다고 우리도 만점 나온 친구들 별로 없거나 사실 이거 디귿 찍어가지고 맞은 친구들도 조금 있고 정확하게 풀어낸 친구들이 별로 없는 문제였어요. 14번 난이도 높으니까 기억, 니은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디귿은 들으면서 파악해놓는 정도로 이해 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5번을 보면 14번을 이렇게 어렵게 내놓고는 난이도 잘못 냈나 싶었는지 15번에서 갑자기 난이도를 확 낮춰버렸지. 15번은 연산만 실수 안 했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훨씬 쉬워서 맞는 친구들 많았을 거고 계산만 차분히 같이 가면서 마무리하고 단답형으로 갑시다. 자,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새삼스럽지 않게 나는 원을 잘 그리진 못하죠. 자, 여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를 놓고 연장선까지 그렸으니까 우리도 연장선 대충 따라갈게. 자,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도록 연장을 쭉 해서 여기가 세타, 이 점 뭐냐, 이 점 E, 여기 C, 여기 D, 여기 A, 여기 B. 자, 알려준 정보들 표시할게. 여기 각도 3분의 파이에다가 AB랑 BC가 2라고 줬어. 여기 2, 여기 2. 또 뭐 알려줬어요? A부터 D까지. 어머? 이거 B 아니냐? 여기가 D고 여기가 B네요. 여기가 3이라고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찾으라고 문제에서 줬나 봤더니 삼각형 ABD. ABD라고 하는 저 위쪽의 삼각형과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썼더니 CD의 길이가 나왔대. CD 길이 찾기 위해서 하나씩 가봅시다. 첫 번째로 BD부터 찾아내는 수밖에 없지. BD의 제곱,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일 거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어서 약분하고 나면 얘가 7이 되는 B부터 D까지의 거리 루트 7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코사인 법칙을 쓸 텐데 여기 각도는 마주보는 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에 따라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가기 위해서 CD의 길이 X라고 문자 잡고 설명 좀 해보자.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7이라고 나타날 거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하면서 음수는 길이가 될 수 없으니 X라고 하는 CD 길이 가에 들어가는 정답이 1인 거 하나 찾아냈지.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1이라고 바꿀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 하래요? EAB라는 바깥쪽 큰 삼각형과 ECD라고 하는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래. 자, 닮음 활용하면서 E부터 D까지 길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요게 일단 문자, 다음 문자 Y라고 잡아볼 거고요.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여서 어느 위치가 닮음인지 알 텐데 이 길이도 모르니까 말하기 편하게 일단 Z라고 놓고 설명 좀 하자. 자, Y와 Z, 저 1이라고 하는 길이들의 닮음비를 생각을 해봤더니 조그만 삼각형에서 1대 Y 대 Z는 큰 삼각형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같은가? 2대 Y와 같은 부분이 2 더하기 Z겠지. 마지막 Z와 같은 부분이 어디? Y 더하기 3이겠지.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2Y라고 하는 게 2 더하기 Z, 그 다음에 2Z라고 하는 게 Y 더하기 3이 되면서 두식 연립하고 나면 Y값 Z값 다 나타나겠네. 자, 일단은 우리가 Y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는 했으니 여기 2Z를 바꿔서 2배의 2Y 빼기 2 4Y 마이너스 4에 대해 3Y는 7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Y는 3분의 7. 자, 그 다음 여기 일단 나에 들어갈 정답 3분의 7. 마지막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 이용하라고요. ECD 뜯어서 그리자. 여기 세타, 여기 1,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Y 3분의 7이라고 구했지? 뭐 해야 돼?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의 7, 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 사인 세타분의 1이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7분의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하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14분의 3 루트 3이 마지막 다에 들어갈 정답이에요. 그래서 15번이 진짜 14번이랑 위치가 바뀌었지. 이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여서 14번에서 당황하고 15번 안 풀어서 오히려 날려먹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 P 더하기 Q 곱하기 R 연산은 생략할 거고 정답 4번 나오는 거 확인해 줍시다. 자, 객관식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단답형 넘어갈게. 단답형은 그래도 조금 낮긴 했는데 20, 21, 22 갈 거고 20번은 직접 넣어보기만 했으면 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빠르게 보고 21번 갑시다. 자, 20번 봅시다. A의 7값을 알려주고는 첫째 항을 구하라고 수열을 거꾸로 가는 문제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는 넣어서 시도를 해보는 게 맞고 첫째 항은 넣을 수 있게 범위를 줬어. 양수니까. 쟤를 통해서 연산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케이스 분류가 많아지면 A7부터 역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첫째 항의 범위를 통해 출발하는 것부터 갈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하면 너무 허무해져 문제가.
자, 첫째 항 그냥 말하기 편하게 A라고 할게. 그러면 A2라고 하는 애는 첫째 항이 양수니까 양수면 이만큼 빼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2 해야 되잖아. 양수였으니까 이만큼 뺐다. 그랬더니 A는 2보다 작지. 이거 음수지. 그럼 A3은 뭐야? 마이너스 2배니까 4 빼기 2A네. 근데 A가 2보다 작죠? 2배 하면 4보다 작죠? 이거 양수인데? 양수면 어쩌라고? 2빼랬잖아. 자, 이번에 A는 1보다 크니까 2A는 2보다 크겠지. 이거 음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배 해주세요. 그래서 4A 빼기 4. A가 1보다 크고 음수를 부호반대 뒤집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뭐래도 양수지. 그러면 A6은 4A 빼기 6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거는 양수인가? 4A라고 하는 애는 4와 8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살짝 문제가 있네. 6을 빼서 무조건 양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뭐해? 케이스 분류. 자, 그래서 우리는 연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4A라고 하는 애가 4와 6 사이면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게 음수가 되면서 A7은 마이너스 2배를 가는데 사실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되지. 케이스 분류할 필요도 없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연히 케이스 분류에서 두 가지 케이스 무슨 찾으면 답이야? 근데 조금만 쉽게 생각할게.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무조건 다음 항은 양수인데 다음 항이 음수잖아. A7은 확실하게 음수니까 나는 뭘 할 수밖에 없어? 양수에서 2를 뺀 거 말고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 결과적으로 4A에서 8을 뺀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케이스밖에 없고요. 4A는 7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얘가 양수였었고요. A 값은 4분의 7이라고 답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 빼하고 나면 정답은 당연히 72, 20번의 답이지. 자, 21번 바로 넘어갈게. 자, 여기도 그냥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앞에 객관식 문제처럼 대입하면서 연산하는 문제 정도인데 A점이 A, B라고 했는데 얘가 문제에서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조건이 들어있고 그리고는 가조건 A는요 로그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k 위의 점이래요. 넣자. B라고 하는 값이 로그 2의 A 더하기 2 더하기 k예요. 그 다음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뭐겠어? B, A인데 자, B, A는 누구에 대한 점이야? 4X 플러스 K 승자 A는 4의 B 플러스 K 승 더하기 2일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주세요. 연립해줘야 될 테니 뭘로 바꿀까? 지수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연산이 편할 것 같지? 위의 식에서 2의 B 빼기 K 승이 A 더하기 2 요것과 같이 생각을 해주고 나면 A 자리에 집어넣는 4의 B 플러스 K 승 플러스 4 자,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아요 라고 식 정리했어. 자, 그 다음 뭐 할지가 살짝 문제인데 첫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야. A, B가 단 하나밖에 없으려면 당연히 B도 오직 하나여야 되고 B로 바꿔낸 2의 B승도요. 주어진 정역 범위에서 무조건 오직 하나여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를 잠깐 X라고 치환을 하면서 치환한 식에 대한 방정식 해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 라고 문제 풀어주면 돼. 자, 여기에 있는 식은 순서대로 다시 4의 K승의 X제곱 넘길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X 플러스 4가 0이고 당연히 지수는 양수여서 대칭축은 양수 방향에 0 집어넣어서 양수니까 하나 음수근으로 혹은 양수근 되는 케이스 없이 실근이 하나이려면 이 치환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말고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K승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4와 4의 K승 AC까지 한 게 0이 되려면
2의 마이너스 2k 승이 4의 k 플러스 2승이라고 하는 2의 2k 더하기 4와 똑같아. 지수끼리 같으면 서로 같은 거니까 이제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1 해구했네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4배씩 해서 x라고 하는 2의 b승 찾았더니 해 4. 그러면 b 값도 나왔지. b야. b 찾았으면 마지막으로 아무데나 넣어서 a 구해도 되잖아. a 여기다 넣자. a는 4에 2-1승 더하기 2니까 6까지 돼서 최종적으로 a, b는 12라고 21번의 연산 문제였다. 뭐만 주목하면 돼요? 오직 하나라고 하는 점이 하나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파악할 수 있었으면 돼요. 자, 이제 수원2의 마지막 문제 22번. 아마 22번의 공통 15번 같은 경우나 1등급 반 친구들은 사실 비슷한 주제들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고 할 때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맞는데 요 정도의 준킬러들은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 거의 고전적으로 나오는 문제여서 주제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22번. CX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가 있대. 자, gx는 x에 x제곱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의 함수가 될 거야. 인수 중에 하나 알려준 거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쳐다봤더니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x 절대값 gx가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a 빼기 t ft dt 그리고는 두 번째 조건식은 g 합성 fx는 0이라고 하는 실근은 총 합해서 4개가 될 거래요. 자, 나조건은 나중에 보고 위에 있는 조건부터 가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라도 2개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뭐야? x는 2a를 대입한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걸 넣어서 2a 절대값 g에 2a라고 하는 얘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기에는 절대값이 사실 조금 문제야. 그럼 그냥 이걸 다시 보는 거야.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을 생각했더니 아래 건 아직 못하고 위에 것만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0일 리가 없으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네. 따라서 gx라고 하는 이 식은 x 하나 인수였고 x 빼기 2a 인수고 실근 총 3개여야 되잖아 3차니까 나머지 실근 몰라서 x 빼기 b라고 한번 해보지 뭐. gx는 다 찾아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어야 돼? 우리 저 식은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야지. 왜냐하면 미분한 식 자체가 연속이래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놓으면서 고려를 해보는 거죠. x 절대값 x 2a 이거 이따 쓰자. 자, 일단 뭐라고 먼저 설명할 거냐면 순서를 바꿔서 2a부터 x까지 a 빼기 t ft dt라고 하는 이 식은 당연히 x gx라고 x가 아니지 gx가 0 이상에서 정의가 이렇게 되거나 gx라고 하는 게 음수면 뭐가 돼? 마이너스 x에 gx가 이렇게 됐을 거고 각각을 미분하면 좌변의 미분 결과는 a 빼기 x의 fx인 걸 아는데 여기 미분해서 gx가 0이 되는 지점마다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미분을 해서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아래 거는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x g 프라임 x인데 자, 우리 0이 되는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마다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gx가 0인 애들인 x는 0 생각해봤더니 어차피 원래 00 되면서 같아. 상관없어. 미분가는. x는 2a 넣어봤을 때 얘는 0이고 얘도 0인데 g 프라임 2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g 프라임 2a가
얘가 0이 아니면 fx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x는 2a에서 fx가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자,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절대값 x, gx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요. x는 실근이 하나여도 앞에 있는 애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차피 중근가지니까 상관없어. 그러니 gx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 x에 x 빼기 2a의 제곱 요렇게 생기는 거 말고는 가능한 케이스가 없어. 자, g' 2a가 무조건 0이었어야 되니까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그러면 식 다시 정리해서 적읍시다. 여기에 있는 식들 각각 적어봤더니요. x제곱 x 빼기 2a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에 x 빼기 2a의 제곱이어서요. 양변 미분한 결과값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미분한 결과는 여기다 쓸까요? a 빼기 x의 fx에 대해서 중근일 때 당연히 미분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이렇게 생긴 애는 대칭성 가지는 애니까 0에서 0, 2a에서 0이면 a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0이지. 자, 저거 생각하면서 최고차항계수 4에 x 빼기 a, x 빼기 2a. 이게 언제? 어차피 gx의 부호는 0 기준으로만 바뀌니까 x가 0 이상일 때. 원래는 등호 빠지는 게 맞지만 fx 연속이어서 등호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 x가 0보다 작을 때 부호 반대였고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fx 정리해야지. fx는 마이너스 4x에 x 빼기 2a가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4x에 x 빼기 2a라고 나타나요. 자, 다 했다. 그래프 그리면서 두 번째 나조건이랑 같이 연산하자. 0부터 시작해서는 0, 2a 이렇게 2차 함수의 일부로 나타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나는 나중에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정적분한 넓이가 필요한 건데 g 합성 fx가 0이 되는 실근들을 생각해봤더니 g 합성 f가 0이 되는 건 g가 0이 되는 해가 결국 뭐였어? 0과 2a밖에 없었으니까 이 실근은 fx라고 하는 게 0이 되거나 또는 뭐? fx라고 하는 애가 2a가 되는 실근의 합이 4개가 되는 상황인 거야. 자, fx 그래프 있고요. 0이 되는 실근은 이미 2개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뭐예요? fx는 2a의 실근도 2개가 돼야 되고요. 2개가 되는 상황은 이 자리밖에 없죠. 따라서 누구를 비교해요? 대칭 축에서 최대값인 a를 넣어서 나타나는 함수가 4a의 제곱이 2a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값 플러스 2분의 1까지 다 구해낸 거야. 자, 필요한 모든 값들 구했으니까 이제 적분만 해주면 돼서 요때 마일부터 0까지잖아. 마일부터 0까지는 누구 적분? 요 식인 4x제곱 마이너스 4x 적분. 0부터 2a라고 하는 1까지는 적분해도 되지만 2차 함수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그냥 공식 가지고 6분의 4 곱하기 1의 세제곱 연산해도 상관없겠지. 자, 단순 계산들은 적분 직접 하면서 생략하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4라고 하는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미분 가능성 절대값을 포함한 애에 대한 미분 가능성으로 지금 고전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통 과목 해설. 자, 이제 선택 과목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확률과 통계에서 28, 90 이렇게 4점짜리 세문항 같이 볼 거고요. 확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쉬웠는데 자,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고 막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으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들 반복적으로 풀어서 맞아줘야 된다. 자, 28번 한번 보면 3명의 학생 AB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ABC라고 하는 당연히 사람은 구별되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근데 조건은 뭐? A는 무조건 적어도 1개,
그 다음에 b는 2개 이하로 받을 거야. 자, 그럼 5개가 b가 받아낼 수 있는 게 2개 이하면 빵개 1개, 2개지. 3개, 4개, 5개 찾아가지고 빼는 것보다 직접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해보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니까 얘는 뭐 전체에서 6건을 뺄 텐데 a가 빵개 받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뭘로 갈 거냐면 b가 받는 개수에 따라서 나눠주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받는 개수가 a개, b개, c개라고 하면서 요 b가 정해져 있는 걸로 보지 뭐. 자, 여기가 만약에 빵개를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5개를 누구한테 줄 거야? a와 c에게 각각 나눠줄 텐데 사탕이 다르면 누가 무슨 사탕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른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사탕이기 때문에 중복 순열일 거고, 사탕 5종류를 들고 자, A 줄까 C 줄까 누구한테 줄까 이걸 계속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5개마다 A 또는 C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2의 5승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뭘 빼줘야 돼? A가 1개도 못 받고 C만 몽땅 받는 한 가지는 빼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경우를 가서 두 번째 케이스 B가 1개 받을 거고요. B가 1개라는 얘기는 나머지 4개를 A와 C한테 줄 텐데요. 경우의 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B가 받는 1개가 무슨 사탕이니?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일단 주고요. 이제 남는 건 너네끼리 나눠 가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2의 4승 A한테 줄래 C한테 줄래를 고르는데 한 가지 빼야지. 뭐? A가 하나도 못 받는 거. 자, 마지막 B가 2개 받았어. 그러면 A가 받는 개수와 C가 받는 개수의 합은 3개가 되는데 그 3개를 A와 C한테 나눠줄 때요. 첫 번째 5C2라고 이거 뭐야? B한테 뭐 줄지 결정했고 동시에 2의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A가 1개 이상 받는 경우의 수들 찾아서 몽땅 다 더하면 되겠지. 요거 다 더하고 나면 정답 176까지라고 하는 결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바로 연달아서 29번 갈 거예요. 자, 집합에서요. 1, 2, 3, 4, 5에서 1, 2, 4,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가는 애에 대해서 가도권 먼저 보자. 함수값들의 대소관계가 딱 고정이 돼 있네. 자, 근데 점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해도 돼?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복조합 문제지. 그럼 원래는 막 서로 다른 함수값 종류 5개 중에 중복을 하라 해서 5개를 고르면 얘만 만족하는 케이스인데 뭐까지 만족해야 돼요? FA 더하기 FB가 0이 되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한대. 자, 그럼 A랑 B는 내 맘대로 잡으면 그만이니까 우리는 설명하기 편하게 A가 B보다 작은 애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합이 0이 되려면 케이스는 두 종류야. 뭐가 있냐면 FA도 FB도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있어? FA가 함수값이 다른 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서 FB가 플러스 1이어도 돼.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1번 케이스는 함수값이 될 거 5개를 중복 허락해서 골랐는데 0이 2번 이상 있으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함수값을 정할 거 아니야? 뭐 0이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고 중간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아무튼 0이 2개 이상이면 얘 만족하는 거 있겠지? 밑에 것도 0이 뽑히든 안 뽑히든 상관없고 마일과 1이 함수값으로 하나씩이라도 뽑혀 있으면 당연히 FA 더하기 FB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서 첫 번째 케이스 fx가 0인 정의역이 2개 이상인 거야. 자, 그래서 함수값이 0이 2번 이상 뽑혀야 돼. 여기서 말하는 뭐 해볼까요? x1, x2, x3, x4, x5
자, 여기 5개들을 뭐라고 볼 거냐면 함수값이 되는 개수라고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역 원소의 개수, 얘는 0, 1, 2, 3이라고 하는 애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개수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5개였으니까 당연히 함수값들의 개수는 총 5개여야 돼. 근데 정역의 원소가 0으로, 미안해요. 자, 함수값이 0이 되는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x2가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여기는 0 아니면 5 이내에 있는 정수 조건을 만족해야지. 따라서 뭐야? 중복조합에 따라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자, 0도 당연히 더 뽑혀도 돼.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얘 2개 주고 시작했으니까 3개 뽑아줘야지. 여기선 계산 결과가 7C3이라고 하면서 35가지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 FA가 1이고 FB가 1이라고 하는 마1과 1을 1개 이상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X1이 1 이상이고 X3이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 나중에 얘랑 중복이면 뺄 테니까 아예 X2는 무조건 2보다 작은 애들만 센다고 생각해. 이렇게 찾아주고 나면 1번이랑 중복이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뭘로 할 거야? 얘를 만족하면서 여기서의 케이스를 다시 2개로 X2가 1인 거, X2가 0인 거 요것들을 찾아줄 거고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X1, 3, 4, 5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데 여기 1개씩 주고 시작해야지 1 이상이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갖다 썼어. 2개 뽑기. 그러면 5C2라고 하는 10. X2가 0이면 X1, 3, 4, 5는 얼마? 5가 돼야 돼서요. 여기선 4H 얼마? 1개씩 주고 3이겠네요. 더한 다음에 1 빼준 6C3이라고 하는 애는 20 되면서 최종 정답은 35와 10과 20 다 더한 얼마? 65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중복조합은 무조건 나올 텐데 그 중복조합에 대해서 케이스 분리를 어떻게 하고 너네가 어떤 상황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주도록 하자. 자, 활동 마지막으로 30번 봅시다. 자, 30번에서는요, 일단 너네가 봤을 때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서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 문자가 적힌 게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깜장색과 흰색 중에서 검은색이 아래에 있다고 순서가 결정된 거고. 자, 조건들 간단하게 써볼게. 자, 같은 문자가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A, B, C, D 중에 뭔진 모르겠는데 2개가 있으면 무조건 검은색이 있고 그 위에 흰색을 깔아 놓는 무슨 상황? 순서가 결정된 상황일 거고. 그 다음 선택된 4개 중에서요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요 같은 게 없으려면 뭐야? A, B, C, D 다 뽑았단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얘는 뭐야? D가 맨 아래에 놓이고 위에서 A, B, C는 순서가 맘대로 가도 되기 때문에 얘도 순서가 지금 고정돼 있는데 고정된 자리가 하나밖에 없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A, B, C, D 흰색 원판 하나씩, 이건 검은색인데 그냥 노란색으로 쓸게. A, B, C, D 검은색 원판이 1개씩 존재했을 때 나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자, 같은 거 없는 거부터 하자. 일단 A, B, C, D라고 4개가 다 있으니까 순서는 어떻게 해요? D가 맨 밑에 있고 A, B, C는 위에서 자리 바꾸는 3패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동시에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게 흰색일지 검은색일지 골라야지. 색깔 결정하는 거 2가지 중에 하나, 얘도 색깔 결정해야 되니까 다 2가지씩 2의 4승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타날 거야. 첫 번째 6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96까지 하나 찾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같은 문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XX라고 같은 문자를 쓰고 YZ 요런 케이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 여긴 당연히 누구 하나는 흰색이고 누구 하나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순서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흰색이 반드시 검은색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근데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순서 결정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야. 그래서 우리 순서 정하는 게 몇 가지일까요? 4개를 나열하는데요. 2개끼리는 무조건 같은 문자가 놓여 있으면 밑에 거를 검은색으로 채워주세요. 4팩 나누기 2팩만큼 있고요. 그리고 얘는 흰검 하나씩 있으니까 색깔 결정할 거는 얘와 얘밖에 없겠네. 그럼 색깔을 뭘로 정할래? 2의 제곱이라고 갔는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우리 뭐 안 했어? 저 XYZ 문자가 뭔지 결정 안 했잖아. 자, 첫 번째 4가지 중에 하나로 이거 결정하자. 자, 어느 걸 2번 쓸래? A, B, C, D 중에 하나 결정했어. 그리고 동시에 뭐 할 거야? Y, Z가 될 후보 2개 골라야지. 남은 3개 중에 2개 골라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연산하고 나면 4, 3, 12에다가 12 곱하기 4 곱하기 12가 되면서 576까지 나타날 거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거 조심해야 된다. 문자가 2개 똑같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이번엔 어느 문자가 똑같은지 결정하는 거 당연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깐 그냥 순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린 다시 문자가 뭐가 2개씩 똑같을래 결정하는 거 4개 중에 2개 뽑았어. 색깔 정하는 거 있어 없어? 당연히 흰검 정해져 있지. 그러면 순서만 결정하면 되는데 X끼리 Y끼리만 위에 있는 X가 흰색, 아래에 있는 X가 검은색, Y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생각하면서 4팩 나누기 2팩 2팩이라고 6 곱하기 6이라고 하는 36가지까지 나타나겠죠. 자, 얘네들 다 더해준 게 정답일 거여서 132에다가 576까지 더해주고 나면 708가지라고 30번 문제 정답 확인할 수 있을 거야. 30번도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요 케이스 중에 빼먹은 경우 있거나 아니면 약간 문장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만 있었을 것 같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그리고는 마무리해 줍시다. 자, 확률과 통계 친구들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미적분 한번 볼 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29, 30 두 개의 문항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겠네. 일단 fx 정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fx부터 써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x 2n승 더하기 1분의 2배 x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자, 저거 케이스 어떻게 나누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지. x 기준으로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4가지 케이스로 쪼개주면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한분의 무한연산이기 때문에 2x만 남을 거고, 1보다 작으면 00 되는 마이너스 1.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다가 마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함수 다 찾았어. 얘에 대해서 이 함수가 y는 tx 빼기 2라고 하는 0,1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바뀌는 함수가 있었을 때 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내가 찾고 싶은 건요, gt라고 하는 애가 t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데, 그런 a들을 작은 애부터 a1, a2 이런 식으로 am까지라고 말을 할 거고, m 곱하기 am 값을 구하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m은 뭐야? 불연속인 점의 개수. am은 뭐야? 불연속인 t값 중에서 가장 큰 i. 그러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할 테니 좌표 평면에다가 fx부터 그려줄게요. 자, 일단 마일과 1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 1, 여기 마일을 놓고 1, 2분의 1일 거고 마일,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그 다음 마일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로 어머? 그럼 여기가 아니네. 잠깐. 자,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그 다음 1보다 클 때도 마이너스 2를 데리고 기울기가 2짜리네, 기울기가 2짜리네를 따라가 주세요. 자, 이렇게 fx 다 그려놨고 나는 저 tx 빼기 2는 반드시 어딜 지나? 여기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애인 걸 알아. 그럼 기울기가 바뀌는 애들이 작은 애부터 불연속인 지점을 작은 애부터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값을 마이너스 무한부터 와보자. 마이너스 무한으로 쭉 왔을 땐 교점이 계속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다가요. 기울기가 줄어들면 언제 처음 바뀌어? 이때 한번 바뀌겠네. 자, 이때 기울기 찾아주면 마일, 마일과 0, 마이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처음 불연속. 그리고는 계속 반개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개가 되지. 이때 기울기 찾아주세요.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다시 교점 개수 0개 되다가 여기까지 0개고 0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부터 한개 되니까 그 다음 불연속 지점이 얼마? 0일 때 불연속. 기울기가 이제 조금 커지면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가 한 점 만나다가 언제 바뀌나 봤더니 여기 지나면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날 때는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는 2니까 당연히 만나지. 자, 그럼 이때 한 점에서 만나고 걔보다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서 1일 때도 불연속이야. 그리고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 지날 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지날 때를 생각해 봤더니 이 점 좌표가 1,2분의 1이기 때문에 1 커지고요. 2분의 5 커지면서 2분의 5일 때도 불연속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갔을 때 이렇게 지나면 얘는 또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때 기울기는 얼마냐? 1 커졌고 여기가 1,2짜리니까 4 되면서 이거 안 만나고 이쪽도 안 만나는 교점 개수 빵개 되는 4도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기울기가 4가 여기랑 평행한 순간들 이 직선과 평행하면 안 만났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평행한 기울기에서 교점 개수가 바뀌나 안 바뀌나를 우리가 체크해 줘야 돼. 지금 이 기울기가 2분의 5였고 2분의 5일 때 교점 개수는 얘보다 기울기가 크니까 만나는 게 2점, 2점, 교점 2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얘보다 살짝 작을 때 생각해 봤더니 얘보다 살짝 기울기가 작으면 여기 하나 만나고 없으니까 한 개다가 계속 한 개다가 언제 되나 봤더니 기울기가요 중간에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케이스는 얘 하나 만나고요 1보다 큰데 여기서 얘 하나 만나면서 두 개의 애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경계점은 뭐다? 그림이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기울기가 2가 되면 여기 한 개 없고 얘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두 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불연속인 애가 평행한 기울기 2까지 있어. 그럼 개수 몇 개? 전체 7개. AM이라고 하는 건 4야. 라고 하면서 요거 안 빼먹고 잘 찾아줬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시다. 30번. 도형으로 나온 문제인데 자, 각각의 영역의 넓이를 찾아서 영역의 넓이들을 따로따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뺀 넓이를 구해봐 라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 따로따로 구하는 것보다 공통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야 된다고 난 수업 중에 여러 번 얘기했다. 자, 30번 그림 보면서 잘 가보자. 또 원이 쉽지 않겠는데요. 원이 커다랗게 있고요. 이렇게 X축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 그어놨다고 문제에 써 있어서 접점이 아래 n이고요. 이 사이로 2차 함수가 쑥 가는데 여기가 PN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N이라고 하는 접점이었지. 그리고는 이 TN의 곡선은 y는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제곱. 자, 이렇게 색칠 영역과 이렇게 색칠 영역 각각을 fn, gn이라고 하면서 나는 fn 빼기 gn을 찾아서 n제곱으로 나누고 극한값 계산하는 게 문제야. 자,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들만 마저 표시해보면 원점부터 pn까지의 거리가 2n 플러스 2가 된대. 얘만 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살짝 나는 애매했던 게 여기 x점 좌표 잡고 y점 좌표 잡아서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n 플러스 2가 되는 걸 찾을 거거든? pn이라고 하는 걸 t,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t제곱이라고 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연산한 t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의 t 4제곱이 4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해를 방정식으로 풀어서 찾아야지라고 하면 사실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잘 쳐다보면서 그냥 되는 t 값을 찾는 게 훨씬 빨라. t가 n 플러스 1이면 자, 가만히 쳐다봤을 때 분모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n 플러스 1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n 플러스 1을 넣어보면 먼저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4제곱 중에 제곱 날아갔으니 3배 n 플러스 1의 제곱 되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거든. 차라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계산 찾았어야 돼. 그러고 나면 pn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 루트 3의 n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날 거고 밑변 1대 높이 루트 3의 빗변 2짜리니까 뭐까지 딸려오냐면 뭐야 이거 3분의 파이라고 하는 특수각이겠네 라고 하는 각도까지 딸려올 거야.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fn 빼기 gn을 봤을 때 fn은 부채꼴 포함하고 있어서 요만큼에서 이거를 찾아서 뺄 수 있으면 뺄 텐데 그거보다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의 넓이를 내가 잠깐 s라고 한다고 치면 fn 더하기 s는 뭐랑 같아? 0부터 pn의 x좌표인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제곱 dx라고 하는 정적분 부분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gn 부분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gn 더하기 s라고 하는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러면 gn 더하기 s는 다시 뭐야? 여기 접점까지 당연히 수직으로 연결해서 나타난 이렇게 사각형에서 여기 부채꼴을 빼는 거랑 같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gn 더하기 s라고 하는 영역을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도형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여기 넓이에서 부채꼴 빼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 길이 정보 다 알죠? 이만큼 n 플러스 1 여기 루트 3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길이 루트 3의 n 플러스 1에다가 여기 각도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면 여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하면서 이만큼의 중심각이 3분의 파이짜리 내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fn 빼기 gn에 대한 결과는 위에 거 적분해주면 3분의니까 루트 3n 플러스 1분의 x 3승이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있었고 빼기에 자 이 부분의 넓이부터 구해봤더니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 2분의 1짜리 두 개니까 마지막 여기는 r제곱 2분의 1에 r제곱이니까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최종적으로 루트 3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빼는 게 이만큼 괄호네요.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뭐 묶으려면 정리하겠지만 정리할 필요 전혀 없이 뭐 하래요?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n이 무한으로 간다고 극한치에 달래요.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 개수들만 딸려오면서 최종 답은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문제에서 말하는 k는 뭐야? 얘에서 얘 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지. 자, 여기에 구한 k 값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60배만 해주면 우리가 찾는 마지막 결과값이었어. 답만 위에다가 쓸게요. 60 곱하기 3분의 4라고 하는 80, 30번 문제 정답 확인해주세요. 그래, 30번 나는 문제 사실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뭐 영역을 fn 빼기 g에는 계속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요 해 찾는 게 사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형태여서 때려 맞춰야 된다고 하는 포인트가 나는 굉장히 별로였어. 그래서 아무튼 3월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